마감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애매한 그런 시장이었죠, 여러분들.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없고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있었죠.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우리 욕심에는 조금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승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맞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한 880포인트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차트가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증시 속에서도 우리가 보시면은 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뭐 통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에이스테크랑 뭐 엔텔스 이런 종목들이 맞죠?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늘 좀 시세를 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고, 뭐 지금부터 엔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여기 일단 여기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계속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가 지수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해서 좀 알고 계시지 않았죠?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왜 조금 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차트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는 거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매우 많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보는 눈이 다 다르겠죠. 보는 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뭐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맞죠?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봤을 때는 자 이런 구간들이 어깨고 이게 머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어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너무 넣지도 말고 너무 빼지도 말고 조금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이러한 부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명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알테라였나? 알테라 제가 아까 뭐 단기적으로 뭐 목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갭 하락한 부분을 보고 제가 그때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갭 하락한 부분을 보라 그러니까 8,500원쯤 여기를 보시더라고. 여기 갭 상승 띄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고 차트라는 게 어차피 제가 이제 다른 차트를 하나 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나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 라이브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나페스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낙폭을 키웠었잖아요. 단기적인 낙폭을 키웠을 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딱 한 1년 전이네. 1년 전에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략을 한 날이 실질적으로 자,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1월 뭐 20일 금요일 요때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 종목이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무산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갭을 이만큼 띄워버린 거예요. 이 다음날 갭을 거의 지금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24.74%죠. 25% 가까운 갭 하락을 시켜놓고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어차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슈 잠시간의 이런 이슈가 조금 소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단기적으로 나서 상장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제 시세를 못 줄 수 있지만은 보유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 매수를 한 가격대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이거 딱 2달 정도 보유하니까 바로 매수가까지 올라가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뭐 한 번 힘이 붙어줄 때, 한 번 힘이 붙어줄 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공부했을 때 뭐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좀 둘째치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작년부터도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재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나스닥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빠졌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물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끌고 오지 못하겠죠. 우리가 매수를 하고 한 3개월 만에 매수가가 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50% 넘는 수익인데, 이거를 솔직히 제가 이 종목 그때 담으셨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50%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해가지고 50% 60% 이렇게 만약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등락이 무섭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립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이렇게 항상 오르고 내리면서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희일비하는 거. 오늘 좀 운봉 길게 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종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주가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인데 주가는 이렇게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쭉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매수가 이하보다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은 없었겠죠, 솔직히. 왜냐, 우리가 산 가격보다는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또 하회를 이렇게 했다가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가는가 보다, 더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죠.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적은 비중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적은 비중을 들어가고 이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비중을 계속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점 근처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 베팅을 하게 되죠. 인생 베팅을 하는데, 자, 그게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손절을 치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주식을 대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고, 보통 대다수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탁 해서 비중 높여서 물리잖아요. 물리면은 솔직히 안 팔고 버티죠. 안 팔고 다 버팁니다. 안 팔고 버티고 어떻게 되죠? 요 매수가가 우리가 여기니까 요 많이 빠졌다가 다시 요만큼 올라갈 때 여기 한 3% 5% 정도 되면은 비중을 확 줄여갖고 다 팔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익만 챙기고 전량을 다 정리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때는 이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좀 같잖아요, 맞죠? 같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종목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간다, 이거는 솔직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보이는 구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를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가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목표가가 딱 보이면 그만큼만 보면 되지만은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만원 초반대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만원 초반대 들어갔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3만원 구간 있잖아요. 3만원 구간까지 만원에 보유를 해서 3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계속 횡보를 했죠. 어떻게 보면 한 5개월 6개월 동안 횡보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그때 제 이제 리딩을 따라오시는 회원님들한테 이거 그냥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3만원 딱 돌파를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 상한가를 도달을 했거든요. 상한가 도달을 했으니까 우리가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만원에 딱 정리한 게 아니고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3만원 우리가 보고 있던 3만원을 바로 돌파를 해줬잖아요. 맞죠? 바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홀딩을 해야 되죠. 홀딩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보고 우리가 6만원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가로 보자면 이제 93,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우리가 93,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을 6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다면은 솔직히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만원 초반대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6만원 정도까지 봤으면은 거의 400% 500%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종목도 비중도 좀 많이 실었던 종목이라 가지고 수익이 좀 크게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제가 뭐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해드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투자를 이제 하실 때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좀 빠지고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계속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 뭐 2만원 이상이잖아요. 이미 여기서도 한 70% 80% 정도는 수익 구간이겠죠. 당연히 만원 초반에 샀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인데 우리가 이거를 기다릴 수가 있냐? 절대 못하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때 못 팔았으면 요만큼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다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왜냐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수익률 80%에서 90% 정도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자 우리가 여기서도 헤드앤숄더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딱 상승을 했다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머리 나오고 자 추가적으로 어깨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원래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오른쪽 어깨보다 더 큰 어깨가 한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알아가도 굉장히 거기를 끼워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에서 우리가 안 만들어지면 그걸 꼭 주봉에서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차트를 볼 때 나는 딱 1년치의 차트만 볼 거다라고 하면은 그 1년치의 차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 뭐 매매 패턴을 배웠다고 해서 억지로 끼워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하락 세경 패턴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처럼 소액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내고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저도 보통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는 한 1년 정도까지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 움직임도 보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더 축소를 해서 굉장히 긴 기간을 바라보긴 한데 보통 1년치의 차트만 봐요. 보통 1년치 차트만 보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 우리가 52주 신고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2주가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1년 신고가가 왜 그렇게 있냐면은 결국 차트의 이런 움직임에서는 1년의 움직임이 어떤 상승이나 하락 부분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게 볼 필요도 없고 1년 동안 딱 차트에 이렇게 움직임을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1년 반을 본다.
뭐 2년을 본다. 2년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은 내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만 잘라가지고 보면서 아 요거 무슨 패턴에 맞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1년 패턴을 본다 그랬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1년치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했던 이제 뭐 패턴들이나 어떤 이제 상승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배우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딱 1년 요 차트만 딱 볼게요. 아바코의 이제 1년 차트만 딱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이 보시면은 자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맞아줬던 구간이고 여기서 지지를 조금 받아주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할 때 지지 구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지 구간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진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수익 구간이 나오죠. 최소 못해도 한 15%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될 때 여기에서 딱 봤어요. 우리가 이 차트를 매일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종목의 차트를 다 보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가 이때 차트를 조금 놓치고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지를 받아줬고 지지 받아줬고 최근에도 여기 2달 전에 지지를 받아줬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 그러면서 진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지지나 저항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지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막 어떤 종목들 제가 만약에 추천드린 종목들도 쉽사리 물 안 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무료방 회원님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컨트롤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웬만하면 빠지면 그냥 그대로 냅두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냅둔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서 만약에 대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리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그냥 다 놔둬버려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 진입 타점은 그러면 여기 딱 지지를 받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안 물리려면. 그러면 이 아바코노 종목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 올라와야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제 9월달부터 해서 10월달, 11월달까지는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면은 당연히 지수에 밀려가지고 충분히 마이너스 구간이 돌입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도 지금 11월, 12월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말에 이렇게 지금 형성이 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결론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고점을 잇는 선들 그리고 이 저점 이게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많이 그어 보시면 돼요. 많이 그어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정 구간 고점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낮아지는 시점에서 제가 여기 이제 하락세기형에서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올해 1월 말일날 좀 저점을 찍고 난 뒤에 반등을 하는 구간이기도 했잖아요. 거래량은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도 1월 31일이 여기가 딱 변곡점이었는지 아직까지도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 패턴들이라는 건 100%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런 패턴들이 뭐 100% 이렇게 막 된다, 거기 맞춰서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의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자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라는 거예요. 과거 패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고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패턴대로 안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은 손절할 각오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종목이 좀 쉬웠던 게 뭐냐면은 13,000 우리가 800 뭐 거의 어제 종가나 뭐 오늘 종가나 뭐 비싼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혼자 이렇게 진짜 기술적으로만 보고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 혼자 이 종목 만약에 빠질 수도 있잖아. 패턴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손절가를 어디서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조현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췄습니다. 전 저점을 보시면 되죠. 우리가 1월 달에 저점을 우리가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이게 변곡점이 맞죠. 최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지금 변곡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바꿔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손절가를 어떻게 잡으면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일전에 저점이 형성되었던 12,160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12,160원 딱 보면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들. 왜냐?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12,000원은 이제 이탈할 시에요. 이탈할 시에 우리가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 13,8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실질적으로 12,000원까지 빠지면은 한 11% 12% 정도 됩니다. 맞죠? 이게 스윙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절을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단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단타잖아요. 맞죠? 단타. 단타의 개념이 이미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게 단타입니다. 실질적으로. 맞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1월 31일 날 이 최저점에서 아바코라는 종목을 담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반등에 대한 그 힘이지 어떤 이제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탑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다 보니까 단타는 우리가 손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올라타는 게 맞고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러프하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딱 정확하게 여기라고 딱 12,000 아니면 내가 여기 밑에 왜냐하면 지금 상승 이제 쭉 하락을 하는 고점들의 이제 패턴 상단을 뚫어서 우리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뚫어서 매수를 한 건데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시려면은 13,000원 여기 자리를 잡아야 돼. 이 추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려면 13,000원에서 잡아야 되고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면 12,000원 정도. 그 다음 조금 더 나는 자 어차피 이렇게 내려올 때 저점도 조금씩 들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한 11,5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는 11,000원에서 손절가를 잡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항상 교육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손절가 내가 보는 시선 그리고 나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손절가가 지금 몇 개나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고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면 너무 짧게 손절을 대응을 하다 보면 뭐가 안 좋냐, 이 가격대가 여기 살짝 무너뜨리고 12,000원쯤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하려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는 거 봐야 되니까 손절할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단타만 만약에 기준을 드린다면 딱 정확하게 칼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손절가를 드릴 거야.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 단타를 드릴 때 보면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조금 물려 있어도 되는 종목들을 단타로 드리긴 합니다. 맞죠? 여기서 단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조금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물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게 지금 진입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안 가도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 보인다라고 싶을 때 제가 그런 거를 같이 단타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런 종목을 예시로 들면은 보자. 최근에 HLB 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죠?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단타를 아마 이때 드렸을 거예요. 1월 23일인가? 잠시만요. 아마 이게 다 시트에 제가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시트 정리를 좀 깜빡했나 보네. 하여튼 제가 요쯤에서 드렸습니다. 요쯤에서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그때 제가 조금 빠지더라도 그냥 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충분히 바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60일선 저항도 봐야 되고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이 60일선 지지를 받아주고 또 튀어 올라주는 그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이제 보실 줄 아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좀 상승을 했을 때 지금 거래량이 500만 주가 동반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동반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장대 양봉 한 20% 정도 이제 들어올렸으면은 고가 기준으로 20% 돌리고 종가가 18%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들어올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20% 정도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장대 양봉 출발점이 60일선 바로 밑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추가적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았을 때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주가가 며칠에 걸려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 몸통 있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몸통 절반 이하 정도까지 빠졌을 때가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 절반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맞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정도 몸통까지 내려왔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좀 삼아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잘 모를 때는 차라리 이런 패턴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종목들을 뭐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달 안에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증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좀 작게 공략을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1월 15일 날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한가 달성을 했고 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리고 여기 상한가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워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버렸는데 결국 지금 하락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차트 캔들에는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갭을 띄운 구간만큼 지금 한 보름 2주 3주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도 최근에 우리 유료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다. VIP 회원님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거를 2,590원 정도 2,590원 정도의 매수가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왜 지금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냐?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선을 그어 놓고 본다면은 과거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말고 12월 달에 보시면 중순에 이렇게 한번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들 그리고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 다 내려왔었고 최근에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2,500원 구간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당연히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통신 이런 부분들은 뭐 자율주행이 지금 솔직히 최근에 이슈는 조금 죽어 있거든요. 죽어 있는데 자율주행이 솔직히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지금 뭐 삼성전자와 뭐 미국 기업 간의 뭐 6G 통신 뭐 이런 협약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통신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뭐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게 전부 다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통신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볼 때 그 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하나 딱 지정해 놓고 보면은 뭐 우리가 여기 주제가 뭐 만약에 게임이에요. 게임이면은 여기서 하나 뭐 해서 뭐 이제 뭐 롤도 이렇게 나가고 뭐 스타도 나가고 뭐 테트리스도 나가고 뭐 오버워치 이런 것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다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놓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산업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더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가 만약에 로봇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로봇이 당연히 로봇을 만드는 뭐 협동 로봇인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 로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통신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지 혼자 스스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뭔가 입력이 되고 난 뒤에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AI 자체에서 로봇 몸체의 어떤 신호를 보내기까지도 당연히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율주행 이런 산업들에서도 통신은 필수, 그리고 로봇 산업에서도 통신은 필수, 그리고 UM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산업에서 무조건 통신이 필수입니다. 통신이. 근데 통신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런 어차피 우리가 산업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살펴보고 어떤 테마를 내가 투자를 하겠다. 제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상승전자도 좀 잡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은 테마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테마가 여러분들 뭐 무조건 뭐 한동훈 관련주, 뭐 정치인맥 관련주에서 뭐 오파스넷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오파스넷도 지금 통신이잖아요. 통신이고 이거 오늘 보시면은 그나마 또 수익이 조금 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수익이 조금 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목요일날 제가 보통 이제 목요일날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다 드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도 오파스넷도 우리가 통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시스템 통합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통신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때는 모든 종목이 살짝 부각을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안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죠. 통신 관련주에서 에이스테크나 뭐 오파스넷 그리고 뭐 엔텔스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오늘 시세를 조금씩은 다 줬던 종목들이에요. 시세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신 관련주를 우리가 똑같이 보더라도 이런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골라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고 지금 차트상 움직임상에서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담아 놓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정말 차트를 잘 보고 귀신이라고 막 생각하실 정도로 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이거 어제 이만큼 빠졌을 때 담으라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이거 저가 2355원 형성이 됐는데 우리 2360원에 담읍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건 맞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눌렸다가 할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2590원이라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고점 부근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자, 여기서 계속 횡보 구간이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부담 없이 잡아도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지면은 최대한 빠져봤자 이 2250원 선, 요 정도까지만 좀 더 빠졌다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2590원에서 진입을 했을 때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으로 우리가 10% 20% 버는데 만약에 한 달이 걸린다 이런 거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니 막말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목표가 뭐예요? 결국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맞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육 받고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저한테 뭐 종목도 좀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경제 방송 챙겨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포장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이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 걸리든 여러분들이 20% 30% 수익 보면은 한 달 두 달 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한 달 두 달 만에 여러분들 수익을 뭐 30% 20% 3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오피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건물 해가지고 지금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한 4% 5% 넘어가시는 분들도 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연이에요, 연. 잘 없을 겁니다. 요즘에 뭐 공실 천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 임대가 뭐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3%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어차피 금리 좋은데 은행 예금이나 놓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맞죠? 뭐 하려고 내가 그런 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했을까?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박아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맞죠? 원래는 근데 좀 이제 한참 오피스라고 막 붐이 일어났을 때는 막 광고 때리는 거 보면 7%에서 9%만 좀 수익 뭐 확정 수익 난다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건물 다 팔아먹었잖아, 솔직히. 다 팔아먹는데 지금 뭐 한 3% 정도 임대 수익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안 나온대요, 잘. 공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자포 때문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소액으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간만 잘 보신다면은 이런 종목 공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한 달 걸려서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기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한 7% 8%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잠시만요. 제가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9% 정도 수익 구간이네. 2,590원에 우리가 매수를 했네. 2,590원에 매수를 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9% 수익 구간입니다. 그럼 일주일 조금 넘게 우리가 기다려서 9% 수익 구간이면은 여러분들 오피스에 1년 해가지고 9% 버는 거랑 똑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오죠. 3%에서 5%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보다 솔직히 주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뭐 한 4-5배 오를 때 주식은 40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차피 건물이야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생각 좀 꿈에도 못 꾸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식만 해도 지금 계속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 주식이.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이 왜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첫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 제일 첫 번째는 욕심보다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솔직히 맞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일 뿐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드릴 수 있냐면은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솔직히.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확률 그 확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70% 80% 되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정보 듣고 여기서 정보 듣고 사라 그러니까 사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승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론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을 믿고 따라가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맞죠? 50%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50%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승률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0번 진입하면은 7번, 8번은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나야지 여러분들이 이 주식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제일 처음에 5%씩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수익률을 그 다음 조금씩 높여가는 거.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수익금은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수익이 났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 얼마나, 수익금이 나면 얼마나 하겠어. 100만 원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 그거 올 한 종목으로 몰빵을 해도 여러분들 10% 수익 나면 10만 원, 10만 원. 근데 이거 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 가지고 비중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금액이 남는 게 없어요. 크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항상 강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만 기록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운용을 하셔도 똑같이만 운용하시면 된다는 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바른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올바른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습관만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0만원, 2000만원, 뭐 5천만원, 1억 뭐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면은 그냥 지금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부자대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안 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본을 항상 이거를 조금 더 펌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단기적으로 2배, 3배 벌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서 예금이자 받는 것보다는 주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제가 이때까지 해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보다는 나아요. 다만 어떻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운용을 했을 때 1년 계좌 수익률이 50%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면 1년 수익률 하면 50% 하면 얼마예요? 1000만원 가진 사람은 500만원이잖아요.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더 벌었으니까 3000만원이겠죠. 그런 식으로 계좌 수익률을 1년에 연간 50%에서 뭐 진짜 시장 좋을 때는 100%, 150%까지 보는 거죠. 그렇게 운영만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기본적인 교육만 조금 들어봤을 때. 그리고 에스테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알체라 말씀드리면서 이 갭을 띄운 이 구간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자, 이 종목이 그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여러분? 이 갭을 띄운 만큼 갭을 또 메꿔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2,500원짜리에서 이 근처대에서 공략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런 자리도 눈에 보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순간 아무도 못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 알체라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체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이렇게 빠졌을 때 저는 이미 이 구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 저점 찍었는데 이 근처 자리에서 지금 또다시 반등이 나왔잖아. 음.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AI라는 이런 이슈가 지금 죽어 있나요, 여러분들? 계속 살아 있습니다, 맞죠? 재료가 일단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재료가.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만큼 상승을 할 힘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대가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9,500원 만원 짧게 요 구간에서 보고 이 구간이 또 이런 자리들 근처라는 말이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면은 자 이만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캔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담아가지고 좀 빠지고 아마 이게 우리가 이날 시초가에 담아가지고 이날 한 7% 8% 이제 구간까지 돌입을 했을 거예요. 돌입을 했는데 이때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날은 시가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계속 빠져버린 날이잖아요. 빠져버렸기 때문에 빠지고 매수가보다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응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아마 평단가가 아직 여기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8,500원 정도.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면 충분히 돌파합니다. 요 기본적으로 요 가격대는 돌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12,500원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좀 저항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분할 매도하고 만원쯤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만 하시면 되잖아요. 에이스테크야 BMS님? 이제 이런 자리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에이스테크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자리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셔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차피 기존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패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세기형이 있고 뭐 상승 채널형 패턴, 하락형 패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전 매매 하시더라도 자기만의 기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내 잘 보이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차트를 어떻게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트를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하여튼 목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대로 보라는 건데 첫 번째 기준은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 개인 심리 내 개인 심리를 이 차트에 이 주가에 계속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여기서 손절가를 만약에 여기 봤다 그러면은 손절가 하면 기계처럼 그냥 손절하시고 또다시 또 좋은 자리 또 줄 때까지 우리가 또 지켜보면 되겠죠. 열려있는 거 더 지켜보면서 내 개인 심리를 여러분들이 주가에 투영을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어차피 요게 뭐 기본적인 교육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해칭 투자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교육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교육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 매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계좌 수익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익을 좀 보전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선물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 우리 회원님들이 또 다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 뭐 솔직히 거짓말도 못해요. 솔직히 제가 요번 달만 딱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주 한 번 빼고는 다 수익이었어요. 지난주 한 번 빼고는 이렇게 다 수익이었는데 지난주 75만원 손실 봤습니다. 근데 저 이날 그냥 손실로 그냥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다른 매매도 안 하고 이전에 설 전에 떡값 좀 벌어가지고 딱 3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속 딱 지켜드렸고 그 다음 설 쉬고 왔는데 우리가 한 대 맞은 거잖아요. 맞은 건데 이날 그냥 손실 보고 더 이상 매매 안 했어요. 여러분들 괜히 이거 손실 봤다고 해서 이거 뭐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다가 매매가 더 꼬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을 봤을 때는 손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심하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수익을 볼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기 뭐 한번 손실을 나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든 그 수익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달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그게 한 달 내내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수익과 손실을 번갈아 하다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달도 있을 건데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거 우리가 투자 자산의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돌아가는데 그런 구간들은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제가 항상 그 회원님들한테는 한 1년만 딱 보라 그랬거든요. 물론 손실이 나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때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회복을 할 수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한번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투자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투자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돈 법니까 여러분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꾸준한 관리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좋은 제가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주식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실을 볼 때는 최대한 쉽게 말해서 어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벌 때 그냥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으면 돼요. 그게 원래 진리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좀 적정한 뭐 좀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오늘도 뭐 마감 방송 겸 교육 방송을 그냥 좀 같이 해버렸거든요. 오늘도 했는데 뭐 해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번에 막 문의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교육이 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생 상품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그런 이제 교육만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저와 같이 뭐 이제 좀 클릭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구나, 또 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는구나, 그런 시간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런 뭐 패턴 교육들 뭐 기존 뭐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일 필요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결국에는 선물 매매에서 제일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미증시가 쉬어도 이런 매매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차트들은. 오늘 물론 이제 조기 종료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게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는 게 굉장히 저런 구간들에서 적용을 시켜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게 거의 뭐 하루에 24시간 다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시간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뭐 기본적으로 매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좀 지루한 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은 꾸준한 게 최고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잖아요, 여러분. 도와드리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고 꾸준히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뭐 내일은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이제 이론적인 교육들, 그런 부분들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여러분들 단타는 파생이 최고입니다. 단타는 파생이 최고예요. 어차피 주식은 우리가 일봉 이렇게 움직임 그려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 솔직히. 단타 쳐서 진짜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벌 것 같으면 파생이 최고예요. 네, 여러분들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동안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식사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은 저녁 식사 챙기시고요.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니까 오늘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갈게요.